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563페이지, 563페이지. 가등기, 할 사람이 맞죠? 가등기. 자, 이제 가등기, 그러죠. 가등기는 뭐, 말할 이유도 없어요. 이건 1회 때서부터 31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요. 올해 또 나올 거야. 그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한 30회 때까지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작년도에 딱 한 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 중요합니다. 가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종국적인 등기가 아니고 무슨 예비적 수단의 등기를 보고 가등기 그래요. 그죠? 가등기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등기를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효력이란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보면 크게 무슨 등기? 종국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종국 등기라는 놈하고 무슨 등기? 예비 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라고 해서 종국 등기 또는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 그래요. 그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기를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 등기는 뭡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예비적 수단으로서 하는 등기야. 이 예비 등기에는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하고 예고 등기라는 놈이 있었어요. 예고 등기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예고 등기는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되기 때문에 5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쪽에 예고 등기는 본칙에서 삭제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예고 등기는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비 등기는 오로지 가등기 하나 정도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래서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 7편에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을 두 개를 제가 판결을 할 거야. 그죠? 이 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한 85% 정도 기억하고 있는, 이해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그래요. 뭐라고요? 갑소유 부동산인데,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진행을 해봅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이냐?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한테 소유권 좀 넘겨달라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리가 뭡니까? 했더니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도 좋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해도 좋아요.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에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그죠? 왜 연약한 권리가 되냐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식한테 이 권리를 행사를 하면 상대방은 이행할는지 이행하지 않을는지는 상대방의 임의적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권리입니다.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울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가등기 신청 시 매수인 을식에 뭐가 돼요? 플러스 등기 권리자 그래요. 갑식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니까 가등기도 권리의 등기 틀림없어요. 그죠? 권리의 등기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가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등기 의무자 갑시기가 나 바빠 그래서 요리조리 살살 피하면 등기 권리자는 네가 정이 바쁘다면 올 필요 없고 승낙서 한 장 써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달째 이놈이 승낙서도 써주지 않으면 가등기는 할 수 없다면 가등기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제도야. 그럴 적에 가등기 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을 찾아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합니다. 적법하다면 판사는 권리자인 을씨한테 명령 정보원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걸 주게 되면 그걸 첨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원 그래요. 그죠? 명령 정보를 첨부를 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씨가 단독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상 원칙은 공동이요. 예외는 뭡니까? 단독이라는 게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거나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가등기는 6월 1일 날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건 가정이야. 그러면 가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다고 해서 처분을 제한해주는 효력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권리 추정력 또한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리 추정력 또한 없다는 얘기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는 등기 맞긴 맞는데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일체 없어요. 그죠? 그래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어요. 갑은 소유자야.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갑시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이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이거를 뭐 이중 매매 운운해서는 안 돼요.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갑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다라고 하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 권한서는 이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인정은 적법한 등기 인정이기 때문에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6월 며칠자부로 15일자부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것도 가정이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본등기 신청 시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입니까?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죠. 그죠? 네, 그래요. 본등기 신청 시 누가 권리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일단 매수인 측을 봤더니 매수인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등기 신청 시 을씨가 역시 등기 권리자가 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매도인 측을 봤더니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두 명이 있어요. 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죠? 그랬더니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하게 된다라면 제3취득자 앞으로 떨어진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얘가 아니라면 얘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본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각각 갑과 을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등기를 신청해서 본등기가 떨어졌는데 6월 30일자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된다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라는 의미는 뭐가 됩니까? 했더니 등기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다시 한번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다는 얘기야.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 규정인데 그 의미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등기부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에는 누구도 소유자야, 병도 소유자고 누구도 소유자야,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 병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한 등기요, 을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된 등기야. 양등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양등기는 양립이 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야. 병 앞으로 떨어진 것도 소유권 등기고 을 앞으로 떨어진 것도 소유권 본등기야. 소유권이라는 권리하고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야.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동일 목적물 그래. 뭐라고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 대원칙인데 이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지금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등기하는소는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지워 없애줘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지워 없애줘야 됩니다. 지워 없애려면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병식이는 몇 월 며칠자부로 6월 15일자부로 소유자가 된 거고 을식이는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니까 을식이는 6월 1일자부로 소유자가 된 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두 놈이 길바닥에서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을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있어서 앞선 자가 힘이 센 자라는 얘기야.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률의 속담이야. 그죠? 법원의 속담이란 얘기야. 그래서 을이 힘이 세기 때문에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봤더니 일문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등기부상에서 해소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때 그거는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 이 병 앞으로 6월 15일자부로 떨어진 이 등기를 지우려면 공식에 따라서 지워야 되는데 그 공식은 뭡니까? 첫 번째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6월 15일자부로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는 중간 처분의 등기가 돼요. 중간 처분의 등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랬지? 중간 처분의 등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가등기 후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후 양 당사자가 본등기 하러 가기 전, 그죠? 본등기 하러 가기 전에
떨어진 어쩌고저쩌고의 등기를 뭐라 그래요?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가등기 몇 월 며칠 날 했어요? 6월 1일 날 했지.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 그래요. 그죠? 6월 1일 이후. 본등기 언제 했어요? 6월 30일 날 했겠네. 본등기 후다 전이다? 전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 6월 1일 이후 6월 30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만 지울 수 있는 등기인지 없는 등기인지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6월 15일자부터 떨어졌으니까 이건 정중앙에 떨어진 등기야.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전에 떨어진 등기는 당연히 선순위 등기야. 이건 지웠다가 난리 나요. 그죠? 그 다음에 본등기 후 6월 30일 이후에 떨어진 이 등기는 애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항상 6월 1일 이후 6월 30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만 지울 수 있는 등기인지 없는 등기인지 논의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됐다고 해서 그 등기를 전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조건은 양 등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양립이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가 됩니다. 즉,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도 무슨 등기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도 무슨 등기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야. 그죠? 양자의 권리는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면 이 등기는 차라리 격려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가 해당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카트가 됐었어야 될 등기인데 불행히도 등기관한테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요. 이런 조건을 갖춘 등기라면 등기법 29조 제1호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인데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적 무효 등기야. 절대적 무효 등기라면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직권 후 말소가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 명인한테 통지를 하고 직권 후 말소를 했는데 지금 현행법은 지체 없이 직권 후 말소를 하라고. 그죠? 등기법을 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병 앞으로 6월 15일자부로 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권 후 말소를 해놓고 봤더니 매수인들이 매도인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가등기를 시음으로 인하여 보존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릇 가등기란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칠판에 판서되어 있는 이 그림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이해를 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등기는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하나는 공식 그래요. 뭐라고요? 공식을 물어봐요. 공식이 뭡니까? 그러면 중간 처분 플러스 뭡니까? 양립 불가능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이 불가능 그러면 리콜보다 직권말소야. 뭐라고요? 직권말소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공식이 뭡니까?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면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후 말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는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운다 그랬지. 도시, 정, 그 다음에 뭡니까? 장,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담이라고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저는 암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합니까? 했더니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야. 그죠? 그러면 채청의 반대말은 뭐다? 물청이라 그랬지. 물권적 청구권은 그 자체가 힘이 센 권리야. 구태여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내버려줘도 혼자 잘 살아가는 권리야. 그래서 물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씌운다, 씌울 필요가 없다, 씌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시는 뭡니까? 했더니 시기부 법률행위 상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기의 반대말은 뭐다? 종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종기부입니다.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있던 청구권마저 소멸하니까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그래요. 뭐라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상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합니다. 이순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정지 조건의 반대말이 뭐야? 해제 조건이겠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종기가 도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요. 있던 청구권마저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부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장은 뭐냐 하면 장내에 있어서 발생될 것이 확실한 권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권리가 뭐가 있다? 매매예약 완결권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예약 완결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죠?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담은 뭡니까? 했더니 담보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 가등기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요. 요 보석도 장까지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 그래요. 그죠? 일반 가등기 그럽니다.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 권리 변동적 효력도 없고 처분 제한적 효력도 없으며 권리 추정력 또한 없어요. 그죠? 근데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건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하고 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청산 방법만 다를 뿐이지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제법상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하고 이 담보 가등기는 분명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채청은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물청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시기부는 가능한데 종기부는 불가능해요. 정지조건부는 가능한데 해제조건부는 불가능합니다. 장래에 있어서 발생된 확실한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가능합니다.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는데 담보 목적의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스타일에 관한 문제가 또 한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공식 그래요. 뭐라고요?
공식을 물어본다라거나 그 다음에 요 스타일에 관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한 8, 90% 파악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밀수초요. 그죠? 그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청이야. 그죠? 채청을 보존하려는 경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밑줄 치죠. 정지 조건비일 경우. 그죠? 여기서 두 번째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어. 또는 기타 장래에서 확실히 발생될 것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즉, 매매 예약 완결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좌측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우측은 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봤더니 채청 이렇게 돼 있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측에 봤더니 물청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물청은 왜 할 수 없다 그랬어? 힘이 센 권리야. 그죠? 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려요. 그래서 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물권적 청구권, 특히 소유권이란 권리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는 소멸시에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아요. 그죠? 이건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잘 살아가는 권리야. 그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무지막지한 권리야.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됐고. 그 다음에 2번.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그죠? 소멸 청구권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이야. 그래요. 요런 것도 조금 이제 반복되는 얘기를 거기 써놓은 거지. 그죠? 그래요. 이런 걸 1번, 2번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위에 1번 청구권은 채청이 별도로 있고 2번과 같은 청구권이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결국은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이야. 2번도.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2번 계약 해제에 따른 말소 등기를 위한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야.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물청이다?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쵸?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다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 그래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면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미등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미등기 상태 하에서 가등기부터 먼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형식주의 원칙을 취하는 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는 개념상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밝히고 있어요.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자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죠? 자주 인용을 하니까 우측에 3번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4번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즉 매매예약 완결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을 위한 가등기 그래요. 그죠? 처분 제한을 위한 가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자, 이 4번이 뭐냐 이거야. 그죠? 4번이 뭐냐면 거기다가 써놔요. 그죠? 그래요. 가등기의 기한. 그죠?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본등기 금지.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이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면, 그죠? 다시 한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이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등기라는 제도는 진짜 있으나마나 제도야. 그래서 이런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민사집행법상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잘 봐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였다면 어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취득에 관한 등기야. 근데 이 가처분 등기는 뭐야?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야. 뭐라고요?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야. 그러니까 이 본등기 하나는 취득이고 하나는 처분 제한이기 때문에 이 처분 제한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있듯이 4번처럼 표현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출제자는 이 지문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 지문을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니까 4번 옆에다 써놔요. 그 다음에 5번 담보 목적을 위한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종기부 또는 해제 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6번 환매 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그죠? 환매 이전 밑줄 쳐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지?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갑하고 을하고 만나서 그냥 단순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환매 특약이 부착되어 있는, 그죠? 특수한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지. 그죠? 그 뒤에 얘기는 이제 됐어요. 그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와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환매권이라는 대서올 수 있는 권리인 형성권이란 권리는 누구한테 보류가 되지? 매도인 갑한테 보류가 되고, 매도인 갑에게는 이 환매권이란 권리를 자기하고 계약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래요. 근데 환매권자인 갑씨가 환매 기간 내에, 그죠?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자신이 없다면 환매권을 제3자 A라는 놈한테 환매권을 양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러면 그 양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면 A는 갑에게 환매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죠? 환매권 이전 청구권이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권리의 성질이 물청이다, 채청이다?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이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습니다.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넓은 의미에서 뭐야? 재산권이야. 그죠? 환매 기간 내 환매권자인 갑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자신이 없다면 환매권을 제3자한테 충분히 양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갑한테 환매권 이전 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리의 성질은 채청이야. 그죠?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요? 그래요. 됐어요. 잘 기억을 해서 6번을 얘기를 한 거네. 그런데 우측에 동그라미 8번 환매 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환매 등기의 가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대요. 그죠? 그렇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래요? 환매 등기의 가등기는 왜 불가능하다? 그렇죠? 여기 봐.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등기 신청 시 요 등기도 어떻게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야? 본격적인 등기, 이 종국 등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본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의 가등기는 권리 성질상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됐어? 그러니까 요 본 등기 신청하고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7번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능하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번 별표시 하나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야. 일단 우측부터 봐봅시다. 표제부의 가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등의 가등기는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7번도 마찬가지야. 그죠?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좌측에 7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좌측에다가 9번, 10번 해놓고 신탁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의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신탁의 가등기 가능하다라고 좌측에 10번 이렇게 해서 하나 첨삭을 해둬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일단 7번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7번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야, 좀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청이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뭘 씌워놨다? 가등기를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란 놈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권리를 업고 있다. 그래서 이걸 흔히 가등기 상의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상의 권리입니다. 권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뭐라 그랬어? 재산권이라 그랬어. 그죠? 재산권이란 권리는 양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야. 그래서 을이 이 가등기 상의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혹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권리에 이전 등기와 격려가 돼야 될 텐데 이 이전 등기는 양도인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양수인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야. 공동으로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기등기 영시로 격려가 된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요. 왜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그랬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야.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 이전 등기라면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을식이한테 정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정식이가 을한테 얼마 받을 돈을 가지고 있다?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식이가 잘 안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금전 채권자인 정식이는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가등기 상의 권리를 현 상태에서 꽉 붙들어 매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야. 즉 가압류 그래.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 이렇게 꽉 붙들어 매들 수 있는데 이 등기 역시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됐어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건 그 박스 내에 표현이 안 돼 있어. 첨삭을 해두란 얘기야. 그죠? 첨삭을 해두란 얘기지. 그 다음에 가등기도 가능하며 그 다음에 9번에 이중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이중 가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이순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중의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야? 이중 가등기라고 하기도 하고 중복 가등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중 매매가 가능하듯이 중복 가등기도 가능하다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네.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식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청이야. 이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뭘 씌워놨다? 가등기를 씌워놨어요. 가등기 자체만은 이런 효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따라서 갑식에는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니까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병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럼 병은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죠?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뭘 씌워놨다? 가등기를 씌워놨어. 이 가등기는 6월 1일자부터 떨어졌고 이 가등기는 6월 15일자부터 떨어졌어. 얘들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할 거야. 그러면 순위 소급하지. 여기도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도 순위가 소급할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지어야 돼, 이거 지어야 돼. 두 놈이 길바닥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 을이 힘이 세니까 을이 이기겠네. 그죠?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병이 힘이 약하니까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중 매매가 가능하듯이 중복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중복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뭐 이중 매매만 가능해요. 3중, 4중 매매도 다 가능하겠지. 그죠? 됐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가등기.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필기가 돼 있지, 그죠? 필기가 돼 있으니까 지워도 돼요. 여기 누구 소유?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하고 이른바 무슨 계약? 신탁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신탁 행위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이 목적 부동산, 신탁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권리가 이 계약으로부터 파생이 돼서 발생한다는 얘기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이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탁의 가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죠? 우리 출제자가 한 번 물어봤어요.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봤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5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2번 가등기의 대상은 결국 이 보시정장담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요? 보시정장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고, 이어서 5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등기 절차 그래요. 가등기 이제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절차적 규정을 기억을 해놔야 돼. 첫 번째, 원칙적으로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매수인 을이 뭐가 되고 권리자, 매도인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 그죠? 이렇게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등기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 그죠? 밑줄 쳐요. 그 가등기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적 정보사항이야. 그죠? 그 가등기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가 뭐야? 그 가등기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가 뭐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지. 그죠? 여기 봐요. 요 가등기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는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시기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 이 권리를 보존하려고 가등기를 씌우고자 한단 말이야. 이것을 필요적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달라는 얘기야. 그죠? 우리 출제자가 한번 물어봤어. 물어봤습니다. 2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봐. 을이 갑보고, 야, 가등기 하러 가자 그랬는데, 의무자인 갑시가, 나 바빠, 요리조리 뺀질거리면, 을시기로서는 네가 정이 바쁘다면 넌 올 필요 없고, 너의 승낙서 한 장 써다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한달지. 이놈이 승낙서도 안 써주면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러면 가등기란 제도는 있어야만 한 제도야. 그죠? 됐어요? 그럴 적에 가등기 권리자인 을식에는 어딜 간다? 부동산 소재지야.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갑니다. 이거 지금 내가 팔뚝 힘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그죠? 팔뚝 힘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출제자가 계속 뇌까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항상 우리 등기법상 관할의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야.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의 원칙으로 하는 게 그 기본이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했더니 이거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징그러울 정도로 물어봤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그죠? 그 관할 이 법원을 찾아가서 뭘 신청한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을식이는 판사 앞에 붙들려 나가서 죄 소명을 해야 돼. 뭐라고 소명을 하냐면 나는 갑이란 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협력 의무 있는 갑시가 협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죄 판사한테 고자를 해주면 적법하다는 판사는 뭘 준다? 명령 정본 그래요. 뭐라고요? 명령 정본이라는 걸 주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걸 첨부를 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해?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상 원칙은 공동이요. 예외는 뭐야? 단독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얘는 협력 의사가 있는데 얘는 안 가겠다고 하면은
판결에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능해요. 그죠? 근데 판결은 뭐를 전제로 하는 얘기야? 소송 그래요. 뭐라고요? 소송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야. 소송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 없어요. 가등기는 어떤 등기야? 시급히 해야 할 등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말고 우리 등기법에 이렇게 간단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을 이용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죠? 내 얘기의 취지를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규정을 이용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죠? 됐지?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 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뭐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야. 양가로서 4번 가등기 형식은 어떻게 합니까? 장차 행할 본등기 형식에 따르게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해야 될 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죠? 본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야 될 등기라면 가등기도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죠?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쫓아야 합니다. 그죠?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거기 1번, 2번에 나와 있네. 3번 가봐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마이너스, 아니 양도인이 마이너스,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양가로 5번 가등기 효력 그래요. 1번 본등기 전의 효력이야.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처분 제한적 효력도 없으며 권리 추정력 또한 없다는 얘기야.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니은번 다만 가등기 권리도 재산권으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고 얘기했어. 그죠? 얘기했어. 가등기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가등기 상의 권리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상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나 감유 등기가 가능한데 이 등기 역시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가로 열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됐지? 그런 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본등기 전의 효력은 일체 효력이 없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니은번, 디귿번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니은번, 디귿번. 근데 이렇게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죠? 아무런 효력이 이렇게 없는데 진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봐요. 가등기가 몇 월 며칠자? 6월 1일자부로 떨어진 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으니까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죠? 그렇지?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될 것 같아? 병의 입장에서 보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등기부 등본 한 통 정도는 떼어보는 게 상례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가등기가 격려가 돼 있다는 걸 병식이가 알았어. 그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보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하지 않다? 절대 체결하지 않아요. 그죠?
제대로 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병원 갑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그 가등기 지워놓고 나중에 만나서 따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이 매매계약을 부결시키는 사실상의 효력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실제법상의 효력이 아니고 사실상의 효력이야. 뭐라고요? 사실상의 효력. 이 매매계약을 부결시키는 정도의 사실상의 효력은 조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실거래의 진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동그라미 2번 본등기 후의 효력, 순위 보존적 효력 그래요. 기억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를 했대요? 본등기를 했다라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야.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 의미는 등기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만 가졌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만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서 물권 변동적 시기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됐죠? 디귿번 가등기 권리자는 현 등기 명인이 아닌 법률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등기하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 후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 디귿번 얘기는 뭐야? 가등기 권리자는 현 등기 명인이 아닌, 그죠? 누굴 상대방을 삼아야 돼? 옛날 소유자, 매도인 그래. 뭐라고요? 매도인을 상대방을 삼아서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매수인은 가등기 신청 시 권리자이자 본등기 신청 시 권리자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매도인 측을 봤더니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있어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했더니 가등기에게서 만약 본등기를 하게 된다라면 6월 15일자부로 제3취득자 앞으로 떨어진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병식이는 제3취득자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얘가 아니라면 얘밖에 더 있어. 그죠? 얘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 지문도 우리 출제자가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물어봤어요. 그죠? 제3취득자가 아니고 누구야?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이자 얘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디귿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가로 6번 가등기 말소야. 그죠? 가등기 말소. 이거 어디서 얘기를 했지? 어디에서 얘기를 했어? 좀 얘기를 하면 좀 자꾸만 머리를 굴려요. 사행홍가 그래. 뭐라고요? 사행홍가. 그죠? 그렇지. 누워서 받아먹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한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예요? 사망 말소 그래. 그죠? 그 다음에 행불 말소 그러지. 이건 뭐야? 혼동 말소. 그죠? 요게 뭐냐면 가등기 말소야. 뭐라고요? 가등기 말소. 이게 이제 단독 말소 그렇지. 뭐라고요? 단독 말소라고 해서 말소 등기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건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가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가등기 명인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가등기 의무자는 동그라미 2번서부터 그럼 왜 거꾸로 해놨네.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등기 명의는 누구지? 가등기 명의는 누구야? 아니 이 그림에서 가등기 명의는 누구야? 을이야. 그죠? 을이지. 지금 을 명의로 가등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매수인 을은 가등기 명의냐. 그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말릴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쉽게 말해서 권리 포기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포기야. 그죠? 그래서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의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의무자. 저 그림에서 누구야? 갑시기가 되겠네. 그죠? 의무자나 이해관계인 그래. 뭐라고요?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는 누구다? 이해관계는 누구라 그랬어? 제가 이순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구지? 저 그림에서 제3취득자 병식이야. 그죠? 여기 봐. 이 가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그렇지? 잘 들어봐. 이 가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제3취득자는 완벽한 소유자가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되겠네. 그죠? 가등기 말소에 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됐지? 그래요.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적에는 명의인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의인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딴 지문은 몰라도 요 두 가지 지문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라 했어요. 됐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가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가등기 의무자나 제3취득자나 즉 이해관계냐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인데.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가등기는 누가 지운다? 가등기는 당사자가 지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우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180도 휘그닥 바뀌어야 되겠지? 얘가 뭐가 돼? 플러스.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그렇지? 그런데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1번, 2번을 얘기했고 뭐 명의인의 인감을 첨부를 한다.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4번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승낙을 받는다는 얘기 돼 있고 7번 한번 가보죠. 7번. 가등기에 기한 무슨 등기? 본등기 절차야. 1번 의 기억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그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뭐야? 등기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따라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가등기 격려 이후에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가등기 원인이 된 가등기 의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그 내용에 조천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이게 뭔 얘기야? 니은번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그죠? 이런 얘기야.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무슨 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뭘 씌워놨어? 가등기를 씌워놓은 거야. 6월 1일자부터 떨어질 때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럼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하여야 할 텐데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원인 그래 뭐라고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죠? 뭐 증여라고 쳐봐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하여야 할 텐데 이걸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격적인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본인이 취할 바는 다 취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래요. 실익이 없으니까 이 본등기 신청은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런데 중간 처분의 등기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에 그랬지. 제3자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죠? 그래서 병합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본격적인 등기가 딱 떨어졌는데 이게 6월 15일자로 떨어졌다고 쳐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직권으로 말소해야 할 실익이 있다면 가등기에 기한 무슨 등기? 본등기 청구는 받아줘야 돼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지? 이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이 등기를 지어야 할 실익이 있다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신청은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원칙적으로는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을로서는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본등기 청구를 해야 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중간 처분의 등기를 지어야 할 실익이 있다면 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를 받아줘야 돼요. 수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이 지문도 딱 한 번 출제가 됐네. 그죠? 딱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래요. 기억번,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적의 등기 의무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 할지라도 등기 의무자에 관한 사항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봐요.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도 없어. 그래서 갑식이는 소유자야.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3자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라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선
병합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 그죠? 나중에 자기 손으로 박박 지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수리해 줘야 돼. 그죠?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들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 얘가 가등기 신청 시 권리자이자 본등기 신청 시 권리자야. 그죠? 그러면 이쪽은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있어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했더니 이제 6월 15일자부로 병합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종당에 가서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자이기 때문에 얘는 본등기 청구에서 상대방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옛날 가등기 할 적에 의무자가 본등기 청구에 뭡니까? 의무자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변동이 없다. 그 기억번은 징그러울 정도로 출제가 됐어. 그죠? 그지만은 그 다음에 니은번 가봐요. 가등기에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조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한 제3자가 등기 권리자여서 본등기를 신청합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런 얘기야. 그죠? 알지? 아는데 언뜻 얘기하기가 좀 그래.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고 파는 무슨 게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야. 이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울 수 있는데 가등기 신청 시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돼서 공도로 가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래서 가등기 떨어졌어. 가등기 상의 권리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이라고 했어. 그죠? 이거를 제3자 병식이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 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이거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병한테 이전된 후에 이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신청하러 가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매도인 측에는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막바로 본등기 신청 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죠? 이건 당연하겠지. 근데 이쪽 이제 매수인 측에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어. 그죠? 본등기 신청 시 얘가 권리자입니까? 얘가 권리자입니까? 했더니 가등기상의 권리는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얘가 본등기 신청 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런 걸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그래요. 니은번.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조금만 더 참아봐요. 조금만 더 참아봐. 디귿번.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죠? 가등기를 씌워놓은 상태에서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마친 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경유한다, 경유하지 않는다? 경유할 필요가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갖고 한번 가보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를 씌워놨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씌우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을한테 상속인이 있을 거야. 상속인이 있습니다. 얘의 권리문은 모두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니까 상속인이 뭐가 돼요?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것은 상속 등기를 경유한다, 경유할 필요가 없다, 경유할 필요가 없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경유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누가 사망을 했어? 의무자가 사망을 했대. 그죠?
그러면 이쪽만 죽이지 말어. 의무자 쪽도 죽여. 그죠? 그래요. 그럼 이쪽도 아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그래요. 이놈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한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상속 등기를 경유한다. 경유할 필요가 없이. 그죠? 상속 이념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미음번 공동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래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 당연하고 그 중에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미음번 옆에다가 지분 처분의 자유 써놔요. 뭐라고요? 지분 처분의 자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했어. 그죠? 여기 봐요.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누구하고 병하고 만나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얘네 둘은 이 목적 부동산을 취득해서 나중에 가서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기로 아주 굳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을과 병은 갑식이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뭘 씌워놨어요? 가등기를 씌워놨어. 그죠? 이렇게 공동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공동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본등기를 신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병식이가 자기 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갑하고 같이 가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대법원 판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바뀐 대법원 전원합체 판례에 의하면 공유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 걸 또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의 직권말소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그죠? 조금 쉬었다 합니다.